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워싱턴입니다. 현지 워싱턴의 정치 외교 현황을 생생하게 현지에서 해석하고 또 한반도 관련 현안들도 현지의 시각에서 전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 센터 부소장님이신 김현호 소장님께서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번에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오늘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어, 보충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지난 한 주간 새로이 전개되는 상황이 그 이전에는 저희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 그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공화당 의원들이 막 난입을 하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었죠. 네, 그러니까 비공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 한 주부터 이제 공개 청문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언론이 이제 완전히 역사적인 한 주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공개 청문회라는 것이 그 일반 언론, 특히 이제 방송국에서 그걸 지금 다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죠. 네, 뭐 저도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대로 네. 생중계해서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닉슨 대통령 당시에 아마 그게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탄핵 조사 청문회 자체가 생중계되면서 뭐 거의 미국민 전 국민들이 그걸 한때는 다 시청할 정도로 네, 굉장히 흥미를 많이 끈 청문회였는데 하여튼 지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비슷한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동안 이제 왜 비공개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냐, 뭐 이렇게 감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네, 공화당 의원들도 같이 있었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걸 완전히 공개 청문회로 돌렸는데요. 네, 증인들은 사실 뭐 비공개 청문회 때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겠지만 네. 일단은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그 대사 대행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 갖고 다시 등장을 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공개 청문회다 보니까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요. 그 네, 중요한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자기 그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에 있는 국무부 소속 외교관이 네, 어,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다 하면서 이제 한 얘기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 네, 썬들랜드 유럽연합 그 주재 미국 대사가 우크라이나에 왔을 때 이 네,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수행을 하면서 식당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썬들랜드 대사랑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들은 얘기를 자기한테 네, 해줬다. 그래서 그 얘기를 네. 이제 공개 청문회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선들랜드 대사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해라 뭐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바이든 수사하는 거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에서 묻는 거고 음, 선들랜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바이든 수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당신이 시킨 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걸 옆에서 들은 거고 네, 또 이 보좌관이 선들랜드 대사에게 직접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냐. 그러니까 음, 우크라이나 쪽 그 수사 아니겠냐. 뭐 이런 음. 얘기인데 이게 비공개 그 청문회에서는 그 빌 테일러 대사가 아,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 새로운 추가적인 사안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뭐 조지 켄트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라든지 또 그 다음 날에는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경질된 여자 대사였죠? 이런 분들이 공개 청문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부의 고위
그 직들이 이제 줄줄이 나와서 그 말하자면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요바노비치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이 좀 억울하죠. 그는 네, 특별히 어떤 업무상으로 무슨 하자가 있었거나 중대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를 압박해갖고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정책, 뭐 정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의 입장에 동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 변호사 역할하는 루디아니 전 뉴욕시장한테 한마디로 찍힌 거고,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쪽 양쪽의 어떤 그 공조 속에서 뭔가 네, 자신이 그 부당하게 네. 어, 어떤 명성의 흠집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경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줄리안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전 뉴욕시장이었던 이 줄리안이가 중간에서 이제 직접적인 역할들을 했는데 그 줄리안이한테 미움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경질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증언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굉장히 피해자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 뭐 민주당도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네,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국무부 지도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쪽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국무부 직원들이 이렇게 음, 어떤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국내 네, 정치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당하거나 아니면 협조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받고, 이럴 때 장관이 그 방패막이가 안 돼주고 네, 침묵했다. 어, 네, 이래갖고 국무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었던 상황이 이 요바노비치 여자 대사인데 이분이 증언을 하는 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한 방을 날리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요바네비치 대사가 가는 데마다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 뭐 소말리아도 그렇고 뭐 그러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대사 한 명이 뭐 상황을 완전히 그 악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네, 그래서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상황이 안 좋은 데를 이 사람이 파견 갔을 음,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현재 증언을 하고 있는 그 전직 관료에 대해서 거의 그냥 그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드러낸 그런 한 일국의 대통령이 더구나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 중인 증언에 대해서 뭐 위협적인 트윗을 날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탄핵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정당한 어떤 의회의 절차, 이것도 음, 말하자면 사법 절차라고 한다면 그걸 방해한 네, 행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대통령으로서 이게 할 그 처신이냐, 뭐 이런 또 네. 비판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 중에 진행된 그 청문회, 공개 청문회를 보면 첫날은 그 국무부의 커리어 디플로mat, 그러니까 오래된 관료들 같아요. 이분들이 두 분 다 나와서 증언할 때 나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고 지난 뭐 30년, 40년, 심지어 조지 켄트 차관보는 자기 대대로 3대째 그 외교 국무부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일정한 특정한 당파나 개인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뭐 이런 증언들을 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미국의 이러한 그 애국심을 가진 관료들 전문직들이 살아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뭐 그런 이미지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무직이 아니라 대통령, 예를 들면 대통령의 그 선거 운동에 뭐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기부해 갖고 거기서 음, 이제 눈에 들어가서 뭐 고위직에 앉은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네. 순전히 자기가 밑에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쭉 올라간 전문 음, 외교관들이고, 이 사람들은 음,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만을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보는
전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침묵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행정부 직원들은 이 의회 그 탄핵 조사, 탄핵 청문회에 협조하지 네. 말라. 이게 이제 음. 공식 입장인데 그 네.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뭐 아직은 초기라서 그렇겠지만 뭐 결정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뭐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의 느낌을 할 만한 한 방은 좀 없지 않았나. 더구나 뭐 공화당 의원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쇼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또 반대 신문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빌 테일러 대사 그 증언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직접 뭘 보고한 게 아니라 밑에 네. 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지금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전해 들은 얘기를 우리 앞에서 하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믿으라는 거냐.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비판이 많았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그 탄핵감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공화당 안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요바노비치 대사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문제가 된 그 트럼프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전화 통화 이전에 네. 경질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특별히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네. 본인이 그 경질된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비판을 하고 그 국무부 외교관들이 어떻게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네. 대통령을 그 비판하고 대통령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이런 그 증언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증인들에 대한 그 신뢰성을 제기하고 뭐 폭스 뉴스 같이 인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미국에서 가장 영향이 큰 케이블 뉴스에서도 오히려 '아 이거는 뭐 완전 민주당이 주도하는 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아직까지 뭐 민심이 크게 그렇게 동요하거나 또 그 사실 이번 공개 청문회를 보면 그 뭐 닉슨 때처럼 뭐 전 국민이 보고 이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시청률이 뭐 1,000만이 좀 넘었다라는 거는 뭐 한 10%도 안 되는 시청률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전체적인 그 국민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뭐 여론이랄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탄핵 문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감이냐 네. 탄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완전히 트럼프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그 반대쪽이 지금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민주당 쪽에서 뭐 압도적으로 탄핵감이란 네. 얘기를 하고 네.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네. 재선을 시켜야 된다. 뭐 이게 더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네. 굉장히 이 탄핵 문제로 완전히 그 둘로 갈려진 그런 양상인데 근데 네. 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증언들이 폭발적인 얘기들이 나올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공화당 쪽에서 그동안 그 비판을 했던 빌 테일러 네. 대사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사람이 한 얘기를 전해 들은 거다. 요 그 네. 비판의 그 칼끝은 좀 무뎌졌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밑에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 본인이 네. 토요일 날 직접 그 비공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고,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테일러 대사가 한 말이 맞다. 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음. 음. 그 어떻게 들었냐 하니까는 식당에서 그 옆에 음. 바로 앞 옆에 앉아 있었는데 뭐 음.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렸고 예, 아. 그리고 선der랜드 대사는 바로 옆에서 하니까 다 들렸고 근데 이제 여기 음.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아니 대통령하고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런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전화를 할 수 있냐 그 네. 전화기 그거 비화기 맞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게 뭔가 좀 기본이 안 됐다는 그런 그 비판은 뭐 어떻게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뭐 어쨌든 현재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정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아직은 철저하게 당파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접근되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은 말씀드렸지만 뭐 10%도 안 되는 지지, 공화당은 그에 반해 90% 이상의 지지층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4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직도 여전히 건재한 그런 상황인 속에서 더구나 뭐 미국 경제는 지금 뭐 계속 그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경제 상황이 아직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반 민심이 아직은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앞으로 이 탄핵 추후 진행 과정에서 어떤 증언,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가 이제 또 관심사가 되겠군요. 향후 네. 일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그동안 대가성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정도 되는 군사 지원을 그 대가로 바이든 부자에 대한 그 검찰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네, 하다가 네, 그거를 이제 그 라틴 말로 그 퀴프로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게 국민들 그 귀에 딱 안 들어가고 뭐 어려워 네. 보이니까 이거를 그냥 그 뇌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바꿨어요. 예, 네, 그래서 뭔가 대가를 받고 뭔가 외국에 그것도 외국에 네, 뭔가, 혜택을 주려고 했다 대통령이. 이거는 네, 이제 헌법에 명시된 탄핵 사유에 들어간다. 이걸 이제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근데 이제 음, 이게 과연 뇌물 이렇게 딱 그 어, 명시를 했을 때 네, 그게 정확하게 이제 그 증거를 댈 수 있는지 그 케이스에 음, 해당하는지는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의문의 여지가 있죠. 앞으로 어떤 식의 그 증거들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음, 지금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거는 그 아까 네, 썬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요. 그 트럼프 네, 식당에서 전화 통화를 했던 그 사람이 본인이 그 비공개 청문회에 증언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에 네,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중간에 말을 한번 바꿨어요. 뭐 음,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가 음,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있던 직원이 들었다는 말을 실제로 본인이 그 말을 한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 네. 그때는 좀 폭발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도 뭐 이제 당분간 이 청문회라든지 탄핵 정국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